자, 2부에서는 투자 철학, 투자 기본적인 요령 이런 걸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저금리 시대에는 이제 자산 증식을 위해서 투자가 필수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처럼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도 투자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쉽게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것이고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경기를 하강 국면으로 보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월 의장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고통을 조금 감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경기가 하강이 되면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 실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주식 투자를 선뜻 나서기 어렵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론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론적인 요구 수익률을 보게 된다면 금리가 기준점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는 거죠. 만약에 주식 투자 수익률이 금리와 똑같다면 굳이 우리가 위험 자산에 투자할 이유가 없고 예금만 하면 되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지금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기준점인 금리 자체가 올라가 버리죠. 그러면 전반적인 더한 요구 수익률 자체에서 원하는 수익률 자체가 올라가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경기가 꺾여지면서 이 주가가 그 정도까지 못 올라가게 된다면 오히려 예금보다 투자에 대한 불안 요소는 더 커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선뜻 이론적으로나 현상적으로나 주식 투자가 매력적이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대로 지금은 안전한 은행에 넣어놓으면 적어도 마이너스는 아니니까. 그렇죠. 비록 원하는 또 물가보다 낮은 금리를 주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예금금리 가지고는 만족이 안 되는데 이럴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투자도 안 돼. 금리도 만족스럽지 않아. 이럴 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행동하는 게 최선이겠습니까? 기회는 항상 옵니다. 근데 기회가 오지 않을 때 투자하는 것만큼 가장 허무할 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자라는 겁니다. 지금은 오히려 자산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그리고 만약에 월급이 들어와서 자산이 쌓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저는 기다려보자라는 겁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접근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에 놔둬봤자 인플레이션이 높으니까 실질적인 이 자산 가치는 떨어진다라는 거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속도가 그렇게 가파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안으로 2020년에 주식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만 40, 50%가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런 상황이다라면 지금은 우리가 때를 기다리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여러분들은 펀드 매니저가 아니고 기관 투자자가 아니에요. 펀드 매니저는 돈이 들어오면 무조건 주식을 사야 돼요. 근데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장점은 돈이 들어왔는데 살 게 없으면 기다려도 돼요. 기다린다고 누가 아무도 뭐라 안 합니다. 지금 기다리다가 만약에 다시 경기가 턴하면서 화랑장세가 오면 거기 들어가서 수익을 내면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오히려 투자를 하려고 보다는 일단 쌓아두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2030 세대분들에게 좀 한 말씀을 좀 드리면 2030 세대는 아무리 경기가 이렇게 화랑장세라도 투자 비중보다는 저축 비중이 전 높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투자와 저축은 항상 양립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특히 직장인분들 같이 이렇게 거액자산가들이 아닌 이상은 자산을 전부 다 투자 자산에 쏟으면 안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투자 자산은 두 가지 리스크가 있거든요. 개별 리스크와 시장 리스크. 개별 리스크는 개별 종목이 박살나는 거고 시장 리스크는 시장이 박살나는 거예요. 근데 2030 세대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써야 될 돈들이 많아요. 근데 내가 써야 될 상황에 시장 리스크가 터지면 IMF 같은 게 터진다? 코로나가 터진다 그러면 자산 자체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립하자라는 거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2030 세대들은 저는 제 기준 한 3천만 원까지는 모아라. 그러고 나면 어떤 것도 투자할 수 있다. 그런 정도로 일단 좀 모으는 데 집중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소장님 생각할 때 지금은 투자할 때보다도 오히려 금리는 낮지만 예금을 해가지고 어떤 종잣돈을 마련하는 그게 오히려 나은 시기다. 종잣돈이 있으면 나중에 규모의 경제가 생기죠. 1,000만 원 갖고 투자하는 것보다 3천만 원 갖고 투자해서 10%가 났을 때 벌써 그 얘기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고물가, 고금리 시대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기에도 그러면 주식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뾰족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이 고금리, 고물가가 과연 트렌드냐, 일시적인 거냐를 좀 보게 된다면 저는 일시적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글로벌 경제는 이미 저금리, 저성장에 접어드는 거죠. 저금리, 저성장에 접어들었는데 지금 워낙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됐었던 것들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다라고 다들 표현하지 않습니까? 정상화하는 상황에서 약간의 금리가 좀 높은 것처럼 보이지 지금 미국이 금리가 아직 2%가 안 되잖아요. 현재로서는 1.75죠. 우리가 이제 2.25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고금리라고 보기는 어렵고 물가 자체도 지금 이제 허수 자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움직이려기보다는 이런 상황들이 좀 해소되고 나면 분명 방법이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모두의 우리 소장님이 지금은 투자를 좀 멈추는 게 낫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 지금은 뭐 어떤 예금금리보다도 더 낮은 투자 수익이 나오기 때문인데 예, 근데 지금 또 말씀은 지금은 좀 고금리 고물가가 일시적이다. 그러면 제가 볼 때 그럼 언제 정도가 투자할 시기가 올 것이냐 이 부분인데 우리 소장님 언제 정도가 적절해 보입니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이 일단 좀 끝나주는 신호가 있어야 됩니다. 전쟁이 좀 끝나줘야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이 좀 안정을 찾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이미 원자재 가격은 추세적으로 꺾였다라고 봅니다. 근데 원자재 가격 자체가 움직이는 요소가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첫 번째는 수급, 그다음에 유동성 심리인데 지금 이제 수급은 뭐 경기가 좀 둔화되고 있고 심리 자체는 이미 꺾였고 유동성 같은 경우 우리가 QT로 풀어놨던 것들이 이제 다시 들어가니까 유동성 꺾였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하반기 정도 되면 빠르게 안정세를 찾아주는 게 정상입니다. 전쟁이 일단 끝난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된다라면 분명히 경기는 다시 이제 정상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면서 경기 전망이 나오면 내년 정도면 빠르게 전망치들이 좀 돌아서게 되고 그러면 투자 기회가 또 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과정이 또 물리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 시장은 2년 동안 달렸고 우리는 1년 동안 달린 게 지금 수급상 좀 어느 정도 급매물들이 좀 해소되는 구간들이거든요. 지금 우리 신용 아직 잔고가 17조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 해소가 좀 돼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올 하반기까지 가면서 악성 매물들이 좀 해소가 되고 그다음에 기업들도 나름대로 계획들 좀 세워서 내년도 근거들이 나온다라면 또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저는 지금 소나기 구간이니까 비를 맞으면서 내가 비 사이로 막가 뭐 이렇게 뛰어가려고 하지 말고 지금 좀 피하자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이라면 만약 내년 정도 되면 경기도 좋아지고 악성 매물 좀 해소된다면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년을 기다려서 투자하기보다도 지금 아주 바닥일 때 사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냉정히 말씀드리면 그건 욕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내년이 일단은 그 전제 조건이 있죠. 내년이 일단 내년에 돌아선다라면 그 지금이 바닥이다라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가 투자한 기업이 내년에 살아난다라면 이게 다 가정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충분히 이해 갑니다. 야, 2,300 정도는 거의 바닥 아니야? 라고 하면 지금 사놓으면 뭐 손에 안 보겠지. 빠져봤자 2,000 갔다 올라오면 지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게 많은 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냉정히 말씀드리면 그건 욕심이다라고 제가 왜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냐면 지금은 어느 누구도 경기에 대한 상황이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투자가 아니라 베팅이라고 저는 봐요. 투자가 아니라 베팅.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싸다라는 논리가 형성이 되려면 고점 대비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라고 보는 거죠. 카카오 기준으로 17만 원이 지금 7만 원 왔으니 싸다라는 거죠. 그러면 17만 원이 정상적인 가격이다라는 논제가 형성돼야 되는데 17만 원이 과연 정상적인 가격이야? 삼성전자 9만 원이 정상적인 가격이야? 이것부터 시작하면 또 이게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바닥을 저는 확인하고 사는 게 낫다. 돌다리도 두들기는 구간이지 심리적으로 다 왔다.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삼성전자 7만 원 깨지면 집하러 산다. 지금 5만 원대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건 나의 생각이지 시장은 다르다.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기업의 실적이 썩 좋지가 못하고 또 뭐 금리도 어쨌든 오르는 시간이니까 투자가 적절한 시기는 아니다고 말씀에 동의가 되는데 근데 그럴 때 일부에서는 뭐 지금 베팅은 좀 곤란하지만은 주가가 어쨌든 싸진 구간이니까 뭐 장기 적립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같은 금액으로 많은 주식을 살 수도 있으니까 주가 빠졌을 때 그래서 장기 적립식 투자는 뭐 나쁘지 않다 또 이런 시각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장기 적립식 투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사이클을 타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를 통해서 결국 예를 들어서 계속 매달 내가 10만 원씩 타게 된다라면 경기 사이클상 이 경기가 이렇게 딱 어떤 경기든 내려왔다 올라가니까 그 구간을 한 텀을 하면 평균 단가가 이론적으로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그 기업이 성장성이 꺾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라도 한 번이라도 빼먹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정시 투자를 하다 보면 주가가 올라올 때 좀 주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정시 투자를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이상은 무조건 월급이 들어오는 날 자동 이체를 시키는 게 가장 좋다.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3년에서 5년은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경기를 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다시 경기를 해야 되는 그 정도 구간을 놓고 해야 이론적으로 정시 투자가 성공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뭐 말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립식 투자, 주식 적립식도 있고 펀드 적립식도 있는데 그걸 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냥 꾸준히 끌고 가시라. 이렇게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좀 투자에 신중하자 하는 게 이제 이 소장님이 기조인 것 같은데 뭐 그래도 투자를 또 해야 될 경우가 있고 또 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없지 않고 뭐 또 판단할 때 지금은 투자에 적기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지금 경기라든지 이런 걸 여러 가지 감안할 때 그러면 지금도 성장성을 보고 성장주로 투자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 경기나 어떤 실적을 보고 어떤 돈을 좀 번다는 쪽으로 투자하는 게 맞는 건지 즉 뭐 굳이 치면 성장주냐 가치주냐 논쟁을 친다면 지금 시기에는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어느 쪽이 더 유리해 보입니까? 일단 어떤 걸 투자하든지 간에 좀 시야를 좀 길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 굳이 투자한다라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항상 계시기 때문에 그건 뭐 전문가 영역이니까 내가 트레이딩은 아니고 그래도 내가 지금 내 생각에는 이 정도면 바닥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계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뒤를 보고 최소한 그 이상까지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갖고 있으시다면 해볼 만하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뭐 반발을 할 수 있는 논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길게 보시라는 전제 조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오히려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가치가 빛나는 겁니다. 우리가 최근에 제약바이오즘 이제 뭐 제약바이오라고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굵직한 제약회사들이 올라가는 게 뭐냐면 원래 제약회사들은 꾸준히 이익이 납니다. 꾸준히. 근데 우리가 이제 한때 거기 뭐 진단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드라마틱하게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저는 이걸 거북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거북이처럼 꾸준히 가는데 우리가 2020년에는 뭐 네이버 카카오처럼 성장주에 토끼처럼 뛰는 주식에 이제 봤는데 지금 보니까 성장성이 꺾였네? 라고 보니까 한쪽에서 거북이가 여전히 걷고 있는 겁니다. 저놈 대단하네. 그러고 이제 우리가 지금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이런 주식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같이 불안할 때는 역시 믿을 수 있는 것은 가치. 그리고 성장주도 기업이 변화가 있는 거죠. 삼성전자도 한때는 성장주였어요. 뭐든지 기업의 사이클상 처음에 스타트업부터 시작해서 성장을 거쳤다가 결국 우리가 성장 기대감 아닙니까? 기대감이 실적으로 찍히는 가치주로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변하지 못하고 그냥 확 꺾어지는 기업이 있는 거 하면 가치주가 나타나는 기업이 있는데 결국 성장주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신다면 이 기업의 실적이 앞으로 찍힐 것인가? 그런 기업의 성장주,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가치주들을 조금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예. 우리 소장님은 이제 차트 분석한 뒤에 좀 필요하면 과감하게 손절매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겁니까? 차트는 우리가 과거의 반복이라는 거죠. 차트를 분석할 때 보면 지금 차트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난제가 뭐냐면 과거에 지나간 차트를 놓고 분석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지금 MTS나 HTS 상의 오른쪽 끝단에 있는 이 봉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확언하기 어렵다는 거죠. 과거에 이런 패턴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 패턴이 반복될 거다라는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되는 거죠? 깨질 수도 있는 거죠. 그 깨진다라는 것은 차트가 내 뜻대로 안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럼 손절해야 되는 거죠. 차트가 여러분들이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차트를 보고 들어갔다가 차트가 깨졌어. 나는 이 차트가 이렇게 올라갈 걸로 봤는데 이렇게 안 올라가고 깨졌어.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시죠? 야, 이 회사 재무제표 좀 한번 볼까? 야, 이 회사 망하는 거 아니지? 기다리면 올라오겠지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 투자에서 비자발적인 가치 투자자로 되시는 거예요. 비자발적 장기 투자자가 되는 거죠.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계좌에 지금 수 없는 정말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 투자의 전제 조건은 저는 그렇습니다. 차트 투자는 차트가 내 뜻대로 안 갔을 경우에는 칼 같은 손절매가 필요하다. 그게 차트의 기본이지 차트를 가지고 가치 투자하고 장기 투자한다? 그건 이론적으로 안 맞는다. 저는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손절 시기를 지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됩니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낫겠습니까?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 시기적으로만 놓고 본다라면 지금 2,300에 있는 게 저는 2,450이나 2,500까지 다 올라온다고 봅니다. 업종 상관없이 다 올라오고 그다음부터는 차별화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교체 매매도 그때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미리 대비를 하셔야죠. 이놈이 방치됐던 놈이 나한테 효도할 것인가 효도를 못할 것인가라고 본다라면 결단을 내리셔야죠. 지금은 오히려 이제 될 주식, 안 될 주식을 좀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시간적 여유가 좀 있으니까 약간 교체를 감안해야 될 시기가 오히려 왔다.
그렇죠. 지금 당장은 아니고 2,300, 2,500까지는 다 올라올 거고 네. 2,500 이후부터는 차별화가 이루어질 텐데 그리고 이제 경기 상황도 봐야 되겠죠. 그때 과연 효도 모탈에 같은 경우는 바꿔야 되겠죠. 예. 그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가서 고민하려고 하면 이게 참 내가 어렵게 월급 받아서 모아놓은 돈 1,000만 원이 지금 500만 원 돼 있는데 500만 원 날린다?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야, 나 500만 원 날렸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라고 하다 보면 그때 가면 바꿀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상황을 보니까 괜찮아. 내가 판단할 때 버티면 될 것 같아. 나 급한 돈 아니야. 그러다 보면 걔가 나중에 효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보셔야지 지금 계좌 안 열어보고 닫고 놔두면 방치한 계좌가 나한테 효도하는 경우는 저는 잘 못 봤습니다. 그거는 하늘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그거는 투자가 아니죠. 예. 예, 방치한 계좌가 효도하는 법은 없다. 아주 네.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투자에서 이제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계좌 관리, 심리 관리 이런 네 가지 이제 기준을 제시하고 네. 계시는데 뭐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투자의 네 기둥이다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지금 저도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만 이게 가장 안정적인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기준점을 못 잡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네 가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 가지 공부를 내가 해야 된다라는 목표를 세우자. 근데 가장 먼저 세운 게 기본적 분석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기본적 분석을 어려워하죠. 회계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모르고 저는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아직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내가 왜냐면 많은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치열한 전쟁터에서. 근데 내가 무기가 하나 없어. 그러려면 다른 무기 갖고 싸우려면 내가 힘이 벌써 게임 자체가 안 돼 버리는 거죠. 따라서 재무제표를 모른다? 그러면 주식 투자로 성공하기 어렵다라고 저는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회계 볼 줄 아셔야 돼요. 어려워요. 돌파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술적 분석. 근데 이건 너무 깊게 하실 필요는 없고 일단 차트를 보는 거.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 두 가지가 계좌 관리와 심리 관리예요. 아까 말씀드린 손절 같은 경우도 계좌 관리거든요. 내가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 중에 무한정 내가 빨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정도면 내가 끊어야지. 내가 이 정도 손실을 보면 난 주식 투자를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계좌 관리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심리. 지금 굉장히 어렵고 불안한 심리들을 느끼는데 심리를 역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많은 투자들이, 위대한 투자들이 얘기하는데 물타기를 강조한 분은 없어요. 우리가 아는 위대한 투자 중에 물타기라는 분은 없어요. 그분들이 대부분이 우리나라 한판은 불타기, 피라미드 등을 얘기했어요. 근데 물타기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편해요. 10,000원짜리가 9,000원 오면 물타기를 해야지. 불타기는 10,000원짜리가 11,000원 되면 사는 거예요. 근데 내 방향이 맞으니까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10,000원에 몰빵할 걸. 이 심리적인 저항감이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 심리를 극복하는 것도 우리가 투자자가 배워야 될 중요한 덕목이다. 저는 그 점도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심리 관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인지 잘 안 와닿네요. 우리가 손실이 나면 오히려 계좌를 조금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젠가 올라가겠지. 근데 이익이 나면 심장이 벌렁거리죠. 10,000원짜리가 11,000원이었어. 야, 이거 없어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걸 오히려 즐겨야 되는데 인간의 심리상 이게 사라지는 고통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익은 짧게, 손실은 길게 가져가는 게 일반적인 행태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공부를 통해서 의식적으로 바꿔내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 피라미딩을 배우는데 한 4년 걸렸어요. 지금은 피라미딩 합니다. 근데 물타기는 안 하고요. 물타기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한 것과 반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건 의식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느끼는 게, 야, 그래, 좋다 이거야. 내가 지금 10,000원에 이 주식을 사기로 했어. 근데 지금 10,000원이 왔어. 살까 말까. 그거 한 5분 정도 하실 겁니다. 이거 누르기 전에. 그걸 관리하는 게 멘탈 관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리 관련 책들을 꼭 어떤 위대한 투자자들의 투자 기법을 배우는 것보다는 심리 관련 책들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여러분들이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고, 나만 이러는 거 아니구나. 그런 것들을 좀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지금 물타기 반대로 이제 불타기, 네. 이제 올라갈 때 더 산다는 네. 그런 개념이고 피라미딩이라는 표현을 네. 받아들였는데, 즉 그게 결국 심리 관리가 가능할 때 그런 투자법이 또 가능하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많은 투자자들이 불타기를 강조한 이유가 이게 불타기는 내가 10,000원의 주식을 산다라는 것은 15,000원 갈 거를 보고 산 거잖아요. 네. 그러면 10,000원에 사서 15,000원을 가는 방향이다라는 게 확실히 들면 계속 더 사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이 그때 이제 팔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이제 주식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10,000원짜리가 9,000원, 8,000원 떨어진다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거와 어찌 됐던
반대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죠. 시장이 잘못됐고 내가 맞다. 근데 시장과 싸워서 이긴 사람은 저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심리관리 그렇게 가져가야 된다. 네. 미련을 갖거나 애착을 갖거나 이건 주식 투자의 어떤 적이다. 네. 저는 그렇게 표현드리고 싶어요. 또 주식 투자법 관련해가지고는 네. 장기 투자를 권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장기 투자하고 우리 소장님 말씀하시는 뭐 필요하면 빠른 손절매하고 약간 배치될 수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장기 투자법 이건 그러면은 소장님은 썩 좋지 못하다 아니요, 보시는 건가요? 장기 투자는 기업과 동행하는 겁니다. 기업의 성장성과 동행하는 거예요. 무조건 한 주식을 사놓고 묻어두는 게 장기 투자가 아니에요. 그건 방치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 기업의 성장성이라는 것이 일단 그 기업 자체가 변하지 말아야죠. 기업이 꾸준히 성장성을 나타내야 된다는 전제 하나. 두 번째는 그리고 내가 그걸 버틸 수 있는 펀드멘탈에 대한 어떤 분석을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자금의 여유 이런 것들이 전제가 돼야 돼요. 이런 전제가 안 되면 장기 투자하시면 안 돼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장기 투자가 잘못됐을 경우에 100% 성공하는 건 아니죠. 손절매 해야죠. 만약 이 기업이 성장성이 꺾였다. 그러면 장기 투자의 손절매는 어느 관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차트는 이렇게 쭉 가다가 차트가 꺾였어. 그러면 한 10% 내지 뭐 몇 프로 손절할 수 있어요. 지금 뭐 우리 소장님하고 이야기 쭉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들어오고 뭐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이 생기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금리도 뭐 약간 올라가고 있고 기업도 실적도 뭐 썩 좋지가 못한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주식 투자라는 것은 그래도 장점이나 매력이 있는 건지 아니면 주식은 뭐 멀리 하는 게 더 좋은 건지 극단적인 질문입니다만 어떤가요? 저는 주식 투자의 장점은 충분히 있고요.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누릴 수 있는 장점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누리시라. 개인 투자자들의 장점은 뭐냐면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하기 싫을 때는 안 해도 되고요. 불투명 때는 안 해도 됩니다. 그 대신 모였다가 기회가 보이면 하라. 저는 어떤 심리 투자의 책에서 본 그것을 그대로 제 내피셜 쓰는데 게릴라 전법을 써라. 우리는 소수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 펀드 매니저는 다수잖아요. 그들과 맞서 싸울 때 그들이 파는 종목을 내가 사가지고 수익을 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근데 게릴라의 장점은 뭐죠? 기다리는 거죠. 적이 딱 움직이는 걸 보고 내가 총을 쏠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 시기가 안 오면 물러서죠. 그리고 총을 쏘기 위해도 몇 날 며칠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다가 딱 내가 확신했을 때 총을 쏘는 거죠. 개인 투자자는 그래야 된다. 1년 12달 매매하지 마시고요. 1년에 한두 번만 매매하셔도 된다. 매매 안 하셔도 된다. 그 대신 왔을 때를 대비해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그 대신 끊임없이 봐야 되죠. 시장을 보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현금을 놔두면 분명히 한 방 날릴 때가 온다. 그럴 때 먹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재밌게 수익을 보실 수도 있다. 굳이 지금 같은 어려운 장에 단타 치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예. 오늘 차영조 소장님의 통찰력 높은 토론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차 소장님의 어떤 강의에 관심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유튜브 채널에 차영주 TV라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면 투자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어떤 투자 분석 그리고 스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 소장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기회 되면 또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